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이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우리 제넥신이 오늘은 추가적인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스닥 150 종목으로서 지금은 이전에는 조금 기대감을 동반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코스닥 지수에 완전히 동기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은 좀 최근 주가 움직임 자체가 우리 11월 13일부터 최근 움직임 자체가 코스닥 지수랑 상당히 동기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왜 빠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전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지수랑은 전혀 일관성이 없게 각자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그런 모멘텀으로서 주가 반영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엉뚱하게 시장과 상당히 동기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모멘텀이 지금 쉬어가고 있다. 쉬고 있다. 모멘텀이 쉬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관련 이슈들이 대기되고 있는데 여기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감으로써 기대감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시장이 계속 엄청나게 지금 피로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우려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기대감을 반영시키기보다 이 모멘텀들이 이슈들이 좀 나오기 전에 모멘텀들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밑에서 바닥에서 좀 살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줄 수도 있겠죠. 코스닥 지수가 좀 반등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우선 제넥신이라는 기업도 좀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고 지수가 조금 시장에 개선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과 동시에 제넥신에서 지금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대기되어 있는 호재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 보자. 그런 대기 매수가 조금 현금화를 좀 시키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떤 이슈들이 좀 대기되어 있나 그런 부분들 좀 보면은 파이프라인에서 GX17이라고 이런 부분들 지금 네오 이뮨텍이랑 같이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도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림프구 감소증 개선시킬 수 있는 항암제죠. 항암제고 지금 임상이 네오 이뮨텍이랑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치료제 부분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두종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면역치료 DNA 백신이라고 GX1882가 있고 이것도 임상이 1, 2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희귀질환에서 보면은 GXH9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H9는 중국에서 이제 3상 승인을 좀 받으면서 지속형 성장 호르몬, 삼상 승인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그리고 GX28이라고 있는데, 단장 증후군이 임상일상에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GX19라고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제넥신이다라는 부분들. 최신 좀 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GX19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해서 1, 2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기대감이 이제 국내 유일 토종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GX24, GX-G3, G6, PI, 면역질환, 뭐 당뇨병, 호구증, 감소증, 골수억제, 뭐 만성 신장질환, 빈혈,
빈혈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임상이 좀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라든가 일이 관련돼서 이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을수록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리고 GXI7, GXI7 같은 경우에 이거죠. 치료제를 하고 있는, 치료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임상하고 있는, 이런, GX7 키드루다, 병력 투여 결과를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자, 1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면역 항암 학회에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오이민텍과 같이 GXI7의 공동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 약물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임상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그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로서는 아무래도 그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임상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삼중 음성 유방암 여기에 대한 중간 결과를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임상 중간 결과를 좀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주가가 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GXI719 같은 경우에 GX19라든가 백신 이거는 GX19는 그 코로나 백신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연장류 전이상에서 백신 방어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GX19하고 DNA 백신 부분에서 임상 1, 2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3억 원의 출연금과 기업에서 현금을 31억 원을 투입해서 향후 1년간 총 124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기업에 얼마나 좀 관심을 갖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에서 이 돈을 지원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줬다 그래서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 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93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금액이 작다고 실망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돈을 지원을 받는다고 임상이 잘 되거나 결과가 긍정적이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SI7 같은 경우에 네오 이뮤텍과 같이 그 삼중 음성 유방암 임상 결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치료제라도 관련이 또 있긴 있어요. 인터루킨 7 감염자 T세포가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인터루킨 7, GX7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GXI7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치료제로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영이 될지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 약물 자체의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을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다. 자, 여기서 좀 자극을 좀 다른 이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똑같은 이제 약물이기 때문에 좀 자극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체적으로는 코스닥 지수에 상당히 동기화 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대선이 지금 11월 3일입니다. 지금 오늘은 2일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주가가 또 하락하는지 올라가는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당일 결과를 발표를 하는가 아니면은 우편 선거가 좀 많기 때문에 우편 선거에서 결과 발표가 좀 지연이 되는가 좀 늦어지는가 그리고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격차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야 얘네들도 이제 찍소리 갖고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때 트럼프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내전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에서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이 좀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것은 이 대선을 좀 지나봐야 결과를 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밀접하게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대선이 좀 다가올수록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 대선 결과를 좀 보면서 향후 움직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같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오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랑풍선 현재가 28,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차 목표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